안녕하세요. OK 미국세법의 K명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유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학생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과 세금 신고 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고하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거주를 하시던 모든 소득을 월드와이드 인컴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또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된 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미국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실제 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t Test에 의해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면 세법상 거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란 외국인 중 영주권자 또는 실제 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t Test를 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Substantial Present Test는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규정인데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로는 당해 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거주할 것, 체류할 것, 그리고 둘째는 지난 3년간의 체류 일수가 183일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3년간의 체류 일수 183일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생비자 소지자는 이 실제 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t Test에 의해서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구분하지만 이분들에게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 실제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 학생비자 소지자는 첫 5년 동안은, 그러니까 도착하셔서 처음에 오셔서 첫 5년 동안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체류를 하고 있지만 거주 일수를 0으로 보겠다는 거죠. 결론은 5과세 기간 동안에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비거주자이고요. 또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생기셨다면, 미국 내 소득이 생기셨다면 1040 NR, non-resident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5기간 동안, 이 5과세 기간 동안에 전에 신청하셨던 영주권이 승인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영주권 승인 날짜부터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분들 그래서 첫 5년 동안은 거주일이 0일이지만 6과세 년도부터는요. 이 Substantial Present Test를 통해서 180 이상 거주를 했다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체류기간을 충족하여서 6과세 년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된 학생비자 신분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거주자 선택은 폼 8843이라고 하는 서식을 IRS에 제출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의 여기에 거주하는 목적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학업을 충족한 다음에 마친 다음엔 돌아갈 거다. 내지는 메디컬 이슈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하는 폼이고요. 그 폼을 통해서 비거주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 IRS에 매년 하시는 거고요. 비거주자로서 신청을 하고 소득이 있다, 미국 내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하실 건요.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다면 인텐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8843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유학생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를 할 소득이 없거나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분이라고 비거주자 신청서를 제출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미국의 세법에서는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exempt individual은 이 학생비자 신분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exempt individual은 소셜 넘버가 없고 ITIN, 텍스 아이디가 없더라도 이 폼 8843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앞으로 있을 비자나 또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학생이 5과세년을 지나서 6과세년도부터 비거주자로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이 폼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세법상으로는 유학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는 기간, 첫 5과세 기간, 거주 일수가 0으로 계산이 되는 이때에도 8843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미국에 앞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귀찮더라도 이 8843을 반드시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둘째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한국에 소득이 있는 6과세년도 애들은 실제 체류기간 충족한 유학생이 미국에 소득이 없다고 비거주자라고 신청을 안 하고 세금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세법상으론 거주자가 세금 보고도 세금 납부도 누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학생비자 소지자가 6과세년도부터는 비거주자 선택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내가 어떤 이유로건 몰랐건 알았건 하지 않았다면 누락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비록 미국에 학생 신분으로 있지만 학생비자 소지자이지만 실제 체류기간 충족으로 인하여서 6과세년도부터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8843을 제출을 하여서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고 다른 나라의 모든 소득과 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던지,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거주자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소득과 전 세계에 있는 금융계좌 신고를 미국에 하시던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물론 세법상 거주자이긴 한데요. 전 세계에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금융계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페널티가 없으세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있을 수 있죠. 이민법상 불이익을 위해서 8843을 제출하시고 비거주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거주자 거주자를 신청을 하시고 구분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학생비자 소지자분들이 주의를 하실 점이, 학생비자 소유를 하고 있던 비거주자라 할지라도요. 미국 안에서 생긴 부동산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미국 내 투자자산의 소득 있죠. 주식과 가상화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양도차액 신고하고 계시나요? 신고하고 세금 보고죠. 세금 보고하고 세금 내고 계시나요? 혹시 비거주자는 주식이나 주식소득, 양도소득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유학생으로 5년은 비거주자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세금 보고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질 때는 첫 5년은 거주일을 0으로 보고 거주일이 없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투자자산이죠.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나 요즘 코인들 많이 하세요. 가상화폐. 그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록 그 첫 5년에 과세년도에 해당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예요. 근데 당해년도에 실제 체류일이 183일이 넘는다면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투자자산에 대한 소득을 세금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도에 3년차 유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21년도에 3년차 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만 한국을 다녀오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학업 때문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체류 기간이 200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상화폐와 또 주식 거래를 해서 양도 차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2021년도에 첫 5과세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거주자 결정을 할 때는 거주일을 0으로 봐서 제가 비거주자가 됐지만요,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일이 200일이잖아요. 183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템포리 NR을 사용하여서 양도 차익을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면요. 학업을 하시고요. 학업을 여기서 계속 하시다가 5년을 지나시고 한국에 다시 귀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군대를 복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잠시 직장을 다니시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다시 오셨을 때 첫 해에 183일을 넘게 사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비거주자 아니세요. 이 5년은 처음에 왔던 5년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 아니고요.
6해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가세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실제 거주일이 넘어간다면 바로 거주자가 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비과세자라서 안 했는데요 하시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8843도 제출하지 않으셔서 금융신고도 문제가 되시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분들의 비거주자 거주 문제 그리고 거주자 문제 그리고 세금 보고 문제는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고 있다 보면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겠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다 보면은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자칫 잘못해서 한 실수였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또는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유학생분들은 더더욱 꼼꼼히 챙겨보시고 상담하시고 또 알아보시고요. 세금 문제 주의하셔서 이 세금 문제가 신분 변경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